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삼각함수를 약속할 거예요. 그게 어디다 필요해요? 라고 하면 그건 좀 나중에 볼 거고 지금 여기는 호도법이라고 먼저 나왔는데 호도법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했으니까 용어를 먼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를 먼저 약속할 텐데 자, 첫 번째 각의 크기, 시초선, 동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약속은 여기 어떤 시점이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점에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두 반직선을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은 있고 한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O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반직선 OP. 그러니까 회전은 우리는 지금 평면에서만 생각할 거야. 물론 얘랑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하의 영역이 되겠고 현재로서 수학 1에서는 평면만 다룰 거니까 여기서 회전할 거예요. 근데 회전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시켰다라고 해볼게. 용어는 그대로 할게요. 자, 그럼 어떤 각을 이룬다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니? 예를 들면 뭐 내가 누구랑 30도를 이룬다.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 뭐가 어떻게 30도를 이룬다는 건지 말이 안 되니까 기준이 되는 그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시초선. 용어는 정확히 아셔야 돼. 시초선에서 반시계 혹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 둘은 만나야 되고요.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요걸 우리가 직관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각. 각 X, O, P라고 부를 거죠. 그 다음에 가끔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각도 도형의 일종이 맞아요. 혹시 합답형에 뭐 다음 중 도형이 아닌 것은 하면 각 골라주시면 안 돼. 각도 도형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엄밀하게 뭐 대학교 전까지는 가져오진 않을 건데 거기서는 일단 실수하시면 안 돼. 각은 도형 맞습니다. 도형. 자, 그냥 정의가 그렇대. 점 O를 중심으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 세타를 XOP의 크기로 정한다. 여기서 각은 보통 세타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너무 큰 그 의구심을 가질 필요 없어. 우리가 방정식에선 보통 x를 미지수로 잡듯이 그냥 각을 표현할 때는 보통 세타라고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반직선이 향하는 요거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동경. 오케이. 이 동경이라고 하고 그럼 별거 없습니다. 이제 각을 표현하려면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이 되는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거랑 시작점이 같으면서 얘를 반시계나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이루는 요걸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모든 이공계 과목에서 양의 방향은 회전할 때 양의 방향은 항상 반시계예요. 반시계. 이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면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오케이. 외워. 이건 물리, 지구과학, 수학 다 똑같습니다.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걸 양의 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가 음의 방향이겠지. 이게 왜 이런 약속이 먼저 중요하냐면 잠깐만. 어디까지 하다 말았니? 왜 이런 행위를 하냐면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동생한테 물어봐. 자, 이 반직선이랑 30도 이루는 반직선을 그려봐라라고 하면 기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니? 어떤 또 똑똑해 보이는 학생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30도 이루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정의가 일단 정확해야 돼. 이거 다 아니고 30도로 이룬다라고 하면 제가 그린 그림 중에 빨간색이야, 연두색이야, 그럼? 빨간색. 왜? 양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도를 이룬다라고 하면 연두색처럼 그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30도 크기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30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30도인지 이렇게 30도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정한 겁니다. 물리, 지구과학 다 똑같아.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여기다 좀 추가하면 각은 각인데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할 텐데 일단 여기 용어가 뒤쪽에서 제가 설명해도 되나 먼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반각이라는 건 뒤쪽에 나오면 그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용어 하나 볼게. 기준이 되는 이 반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 시초선. 시초선. 자, 그럼 얘랑 양의 방향으로 알파도 정도 이룬다라고 해봅시다. 양의 방향으로 알파도면 이렇게 회전해서 알파도니까 자,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동경. 맞지? 자, 그럼 알파도가 만약에 한 30도 정도, 제 그림상 한 40도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뭐 여러분들이 피겨 같은 거를 김연아 선수 세대는 아니겠지만 공중에 3바퀴 회전하고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랑 2바퀴 돌고 자기 자신이랑 1바퀴 도는 거랑 어느 게 난이도가 높니? 3바퀴 도는 게 제일 힘들겠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은 뭘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최종에 회전시킨 후 상태만 나타낸 거잖아. 상태만 나타냈는데 우리도 필요성에 의해서 수의 범위를 확장하듯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시초선이고 이게 동경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최종적인 동경이 이렇게 위치했다라고 해서 40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누군가 했어. 왜? 400도일 수도 있지 않냐. 맞죠? 한 바퀴 돌고 40도 더 진행해도 똑같은 동경을 향하는 게 맞지? 맞죠? 뭐 에너지 뭐 나중에 그런 개념을 빌면 붉은색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2바퀴 돌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림만 보고는 이게 정확히 몇 도인지는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한 게 360도까지입니다. 360도까지만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만 우리가 눈으로 읽었는데 이게 한 바퀴 돌고 여기인지 2바퀴 돌고 여기인지에 따라 뭐 물리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고 뭐 회전 어쩌고저쩌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40도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쓸 거야. n은 정수. n이 만약에 0이면 그냥 이렇게 진행한 거고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40도 진행한 거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 n이 2면 2바퀴 돌고 40도 진행한 거고 그럼 이 모든 각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n이 1이냐 마이너스 100이냐 1000이냐에 따라서 몇 바퀴 돌았는지가 결정되는 거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잠깐 쉬기 전에 용어만 다시 복습해 볼게. 이건 뭐 오리진의 앞글자를 따서 오라고 많이 하는데 시점을 자 기준이 되는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 시초선. 시초선이고 양의 방향이 어떤 방향? 반시계. 얘랑 뭐 30도를 이룬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 이렇게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시면 안 되고 반시계가 양의 방향이고 모든 이과 과목에서 자 그럼 이렇게 이룬다라고 하면 이 선을 동경, 이 반직선입니다. 이쪽으로는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이 몇 도니? 라고 하면 알파도라고 대답하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알파도는 맞는데 몇 바퀴 돌고 알파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라는 게 일반각의 표기법.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각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만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할게. 이거 용어만 약속한 거고 정시줄 너무 하나도 몰라요. 자, 이제 방금은 각의 범위를 확장했어요. 일반각으로. 오케이?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직 필요성을 잘 가슴 깊이 와닿질 않겠지만 이제는 각의 단위를 바꿀 거예요. 자, 각의 단위를 바꿀 텐데 그러면 원래 우리가 쓰던 각의 단위가 뭐였냐? 60분법입니다. 60분법은 이제 정삼각형에서 한 내각을 60등분한 후에 그 하나를 1도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문제 없죠? 자,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잘 보지는 못했겠지만 1도를 그 아주 작은 1도라는 각을 또 60등분해서 하나를 1분이라고 하고요. 단위로는 이렇게 쓰고 다시 1분이라는 한 각을 또 60등분해서 1초라고 합니다. 두 번 찍찍 그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수학에서의 매너. 처음 주어진 조건의 단위가 60분법이면 마지막 답도 60분법으로, 호도법이면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단 저는 호도법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한 표기 방법이에요. 3도, 15도, 45도 이런 표현 방법. 근데 여러분들이 루트 3도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없을 거야. 로그 2의 5도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 없습니다. 얘는 숫자로 따지면 자연수 같은 거예요. 1과 2 사이에 실수범위에서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자연수에는 1과 2 사이에 더 이상 숫자가 없습니다. 지금 60분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등분한 후에 그 하나를 1도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각이 딱 이렇게 움직이니? 그건 아니죠. 연속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얘는 그런 단위를 우리가 이산적이라고 해요. 이산적. 이산적이라는 얘기, 이산가족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뚝뚝 떨어져 있어요. 모든 각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존재하는 표현이 안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1도와 2도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각이 있겠지. 아주 내가 굉장히 정밀함을 요하는 천체공학, 물리학 전공을 한다, 천체 물리학을 전공한다, 혹은 나노 단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반도체를 생각을 한다. 그럼 이런 어정쩡한 단위는 말이 안 돼. 1도와 2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각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배제하자. 그러면 수학자들이 생각한 건 딱 이거 하나야. 결국 각은 실수 범위에서 다 존재하는 거죠. 1.1도, 1.01도, 루트 3도 이런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표현법은 없지만 그래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각, 호도법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각, 즉 수로 따지면 실수 범위에서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그 각을 나타내는 단위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호도법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써 있는데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겠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우리가 특별한 증명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게 이런 호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어떤 각이 있겠죠. 그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해볼게. 근데 이 부채꼴을 제가 연장해서 호의 길이를 정확히 2배로 늘리면 중심각은 정확히 몇 배가 될까 그럼? 2세타가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지 않아 각이? 호의 길이에 정비례할 거야. 근데 호의 길이는 실수 범위에서 표현이 가능하죠. 실수 범위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호의 길이가 루트 2배가 될 수도 있고 1.5배가 될 수도 있고 1.3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중심각도 루트 2배, 1.3배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정비례하겠죠.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호는 이미 다 아실 테고 지금 이거는 교과서마다 좀 정의가 좀 다른데 저는 이건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요즘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고 호도법은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살짝만 메모를 해두시오. 자, 반지름 길이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반지름 길이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보통 스몰 r이라고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이제 L이라고 많이 쓸 거야. 각은 세타라고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 배우면서 하셨는데 분수라는 게 어떤 비를 나타내는 수죠. 비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에 비면 반지름 길이가 기준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합격률 같은 것도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생 수의 비가 합격률이지. 지원자가 100명인데 합격자가 1명이면 합격률이 100분의 1이잖아. 뭐뭐에 대한 항상 기준량이 분 뭐에 와야 되죠? 반지름 길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양이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니까 분모에 와야 되는 거고, 뭐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호의 길이의 비, 얘는 비교량입니다. 분자에 오지 않아? 그러니까 저 문장을 식으로만 바꿔 쓸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앞으로 각을 표현할 텐데 각은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나타내자.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저 정의가 정확해야 되고 저 정의를 식으로 바꿔서 표현했을 뿐이에요. 세타는 R분의 L이다. 오케이. 세타는 R분의 L. 그리고 이건 약간 분수식 형태니까 우리가 더 익숙한 건 다항식 꼴이죠. L은 R 세타. 자, 이게 호도법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조금 제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그 결국 실수로 나옵니다. 왜 실수로 나오냐면 반지름이 예를 들면 3cm다. 근데 호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호는 9cm다. 라고 하면 이거 단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위끼리 약분되죠. 화학 시간에도 약간 뭐 이런 개념 나중에 배우실 텐데 뭐 몰론동이, 몰랄롱도니 그냥 B의 값만 나오는 거죠. B의 값.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호도법은 단위가 그냥 실수라고 보시면 돼. 단위가 실수라는 얘기는 또 뭐냐? 밀리미터, 센티미터, 도 이런 단위랑은 달라요. 그냥 실수값만 나온 거야. 왜? B를 구했으니까. 오케이? 3하고 무언가 붙일 필요가 없다고 계산할 때. 그냥 3이야. 그냥 3.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그냥 3이라고 하면 이게 자연수 3인지 혹은 삼각함수에서 이루는 각을 나타내는 3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편의상 라디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을. RAD. 줄여서 세 글자만 쓸 거고 라디안이라고 읽을 거예요. 근데 이 라디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티미터, 밀리미터, 몰 이런 농도랑 이런 단위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각입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그런 단위랑은 좀 다른 거야. 안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생략 가능. 여기 나와 있죠. 라디안은 보통 생략한다. 굳이 서술형에 뭐 파이 라디안, 3 라디안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 네. 오케이? 자, 이게 호도법이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는 항상 뭐 인간이 다 그렇지만 관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1 라디안, 3 라디안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이 그게 몇 도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제가 대충만 보여드리면 자,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합시다. 정삼각형.
그럼 60분법으로 한 내각의 크기는 몇 도지? 60도가 되겠죠. 근데 호도법을 정의하려면 부채꼴이 필요합니다. 제가 1라디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1라디안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려면 얘랑 얘랑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겠지.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이 1라디안이에요. 그럼 호는 곡선이잖아. 요걸 잡고 살짝 구부려봐.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가 1라디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냥 담아두셔야 되는 건 1라디안은 60도보다는 조금 작다 정도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외우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당연히 얘는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이제 같은 식이죠. 같은 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몇 개는 특수각, 그러니까 삼각,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각 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는 게 30도, 45도, 60도 이런 애들이죠. 특수각들은 머릿속에 바로 라디안각으로 치환할 수 있어야 돼. 연습을 한번 해볼게. 연습.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다. 당연히 원은 중심각은 몇 도입니까? 360도죠. 중심각은 360도입니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주가 호죠. 원주는 얼마야 그럼? 2파이 R. 맞지? 이파이 R인데 그럼 얘를 라디안각으로 표현해 볼게. 이 중심각 세타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얼마 나와요? 2파이 라디안. 오케이? 그럼 2파이 라디안이 60분법으로는 몇 도? 360도. 그럼 두 번째 외우셔야 되는 건 파이 라디안은 몇 도겠어요? 양변 2로 나누면 180도. 외워. 굉장히 처음에 어색하지? 굉장히 처음에 어색한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아니 여기서 파이는 3.14인데 걔가 180도랑 왜 같아요? 라고 하면 라디안은 보통 생략해서 쓴다라고 했죠? RAD는 안 쓴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각을 표현할 때 180도랑 정확히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럼 특수각 몇 개 해볼게. 그냥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얘를 기본으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나누시면 조금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완벽히 외워질 거야.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 90도. 특수각만 해볼게.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 라디안은 60도. 4로 나누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은 45도. 6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은 30도. 자, 이게 완벽하셔야 돼. RAD는 안 쓴 겁니다. RAD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2파이 R.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파이 대신에 180도 이게 원주인가요? 이거 아니고 여기 있을 때 파이는 각을 나타내는 거라고. 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 라는 거. 오케이? 잠깐만. 제가 이거를 아무리 천천히 한다라고 해도 분명히 어색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단위가 무슨 법? 여태까지 썼던 게 60분법. 60분법. 60분법은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문학과에 가서 뭐 알파우린이 어디니 이렇게 각으로 측정하는 대충 측정하면 우주선 엄한 데로 가겠죠. 말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 범위의 모든 각을 다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신들 공부 어렵게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약속하는 건 아니고 로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각을 표현하기 위해 호도법을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각을 표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냐라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더니 호의 길이의 증가 비율이나 중심각의 증가 비율이 정확히 정비례하니까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이게 호도법의 정의. 얘를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야. 오케이? 식으로 표현했고,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60분법의 이런 특수각들은 바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연습만 한번 해볼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런 애들은 다 그래 알겠다 좋겠는데 22도는 몇 라디안인가요? 라고 하면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기본이라고 그랬어. 얘 양변에 뭘 곱하면 22도가 될까? 180분의 20이 아닙니까? 180분의 2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약분해야 되겠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론적으로 모든 값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 더 쉬워요. 반대는. 아니 선생님, 그러면 3분의 4파이가 도대체 몇 도예요?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 라디안 자리에 그냥 180도 집어넣으시면 끝입니다. 됐어? 어떤 느낌인지 되겠니? 원래 보통의 책에는 이거에 관한 연습이 꽤나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수준이면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했으니 부채꼴의 넓이도. 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보통 라지 S라고 많이 쓰죠. 라지 S라고 많이 쓰는데 뭐 이 책에도 증명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이 증명이 뭔 식인지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 못 알아먹을 테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려드릴게. 자, 얘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파이 r 제곱이죠. 넓이. 원이니까. 자, 제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이 부채꼴의 넓이에요. 부채꼴의 넓이를 라지 S라고 할게. 라지 S라고 하면 이 넓이의 비는 정확히 중심각의 비에 비례하겠지. 둘이 반지름이 똑같다라고 하면 중심각이 2배면 넓이도 2배, 3배면 3배겠지. 얘는 중심각이 지금 라디안 각으로 표현했을 때 몇 라디안이야? 2파이 라디안이라고. 오케이? 정신 차리셔야 돼.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야 이제 다. 여기서 제가 쓴 세타도 라디안 각입니다. 60분법이 아니라 제가 세타도라고 표현 안 했죠 지금. 자, 여기까지 이해돼?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에요.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비랑 똑같지. 중심각 그냥 60분법으로 생각을 해봐. 360도고 60도면 6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넓이가. 중심각의 크기의 비랑 똑같습니다. 됐어? 중심각이 라디안 각으로 2파이 라디안, 세타 라디안. 자, 그럼 비례식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니 또 외우셔야 되는 식.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여러분들 77페이지에 보면 센터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센터에. 뭘 외워야 되는지 헷갈릴까 봐 다시 정리해드리고 있어. 근데 여기서 R 세타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2분의 1 RL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구했던 그 부채꼴은 좀 잊어주셔야 돼.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만 알면 그냥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채꼴은. 이제 원래는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 곱했잖아. 그런 방식으로는 구하시면 안 돼. 앞으로 수학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구해야만 해. 이렇게 구해야만 해.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수업 종료까지 완벽히 외우셔야 되는 게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게 기본이고 다 자연스러우셔야 되고 L은 R 세타, 세타는 R분의 L. 이게 호도법.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도 있고 2분의 1 RL로 구할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현재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 이런 애들 찍어낼 수 있니? 30도, 20cm 찍어낼 수 있어? 못 찍어냅니다. 평면 직교 잡혀 있는 모든 점은 그냥 실수 점의 순서쌍이지 단위가 없죠. 근데 라디안 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입니다를 표현하는 게 라디안이지 센티미터나 이런 단위랑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냥 실수만 나오는 거야. B를 구했으니까. 단위는 약분되고 이 말은 나중에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고 미분할 수도 있고 적분할 수도 있고 최대 최소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아직 와닿지 않겠지. 나름 굉장히 혁명적인 방법이고 모르겠다. 제가 한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때는 잘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까지 알려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더 이상 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단위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씀하셨어. 맞는 것 같아. 이제 로그까지 배웠기 때문에 필요성으로 이제 도구 약속한 거 다 배웠고 각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물론 뭐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복소수의 극좌편이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제 단위는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고 또 이제 배웠으니 연습을 해봐야겠지. 연습을 해볼 텐데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60분법은 잊어주시고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요거를 연습할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좀 연습을 좀 하기를 당부하고 호의 길이 다 증명해줬고 자, 기본 문제 7-1번부터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8cm이고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일단 넓이는 S라고 쓸 수 있죠. 단위는 생략하고 둘레의 길이가 8cm. 근데 둘레의 길이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고 했어요. 지금 호의 길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호를 이제 이 단위에서 L이라고 쓰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네 둘이 더한 게 8cm라는 얘기죠. 이거 다 더한 게. 이거 다 더하면 반지름 몇 번 더해야겠니? 2번 더해야겠지? 반지름 2번 더해집니다. 둘레가 이거 더한 거잖아. 그러면 2R 플러스 L은 8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 호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니까 저거 다 더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4라고 했는데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여기서는 2분의 1 RL을 써야겠네.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연립 2차 방정식 푸시면 되지.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자, 얘는 딱 중근 나오죠. R은 얼마 나옵니까? 2. R이 2면 L은 4. 세타는 R분의 L이니까 2분의 4니까 답은 그냥 2 적어주시면 된다고. 2 라디안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2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둘레의 길이가 80cm다. 마찬가지. 뭐 부채꼴이 이렇게 그려진대. 그러면 호의 길이, 반지름. 둘레의 길이는 호의 길이에 반지름 2번 더한 거. 이게 80이래. 이게 80인데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자, 얘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러면 최소를 물어보면 미분법 배우기 전까지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냐, 이차 함수냐예요.
제가 근데 L과 R의 관계식을 알고 있죠.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지. L은 얼마? 자, L은 80-2R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L은 제가 지금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 그럼 R은 뭐보다 작아야 되지? 40보다 작아야 되지. 그리고 반지름은 양수니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요 제한된 범위에서 이놈의 최대값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의 1 곱할 텐데 안쪽으로 곱합시다. R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대칭축 어디? 20. 그럼 반지름이 20일 때가 최대겠죠? 최대입니다. 자, 그럼 R이 20일 때 그때 부채꼴의 넓이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지? 자, 400이라는 최대값이 나오네. 자, 그럼 반지름이 20이면 여기다 20 집어넣으시면 L은 얼마? 40. 맞아? 자, 그럼 이때 세타는 얼마? R분의 L이니까 2라디안. 2라디안. 오케이? 자, 이 결론은 아주 가끔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냥 외우시오. 뭘 외우면 되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은 항상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넓이가 최대됩니다. 둘레 길이가 80cm든 100cm든 1000cm든 상관없어요. 둘레 길이가 일정한 이상 항상 2라디안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중심각을 더 크게 가져가면 반지름은 좀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많은 부채꼴 중에 2라디안이니까 아까 1라디안이 제가 60도보다 조금 작은 거 그림으로 보여드렸지. 2라디안은 120도보다 좀 작겠죠. 그 정도 될 때가 최대다라는 거고.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식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7-2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둘레 길이 40cm인 부채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채꼴 제가 대충 그리는데 요건 호의 길이라고. 근데 이 도형의 둘레면 다 말하는 거잖아. L 플러스 2R이죠. 얘가 단위 생략하고 쓰면 4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나 RL. 나는 RL이라는 식을 써야겠지. 왜냐하면 R과 L의 관계식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L은 40-2R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든 반지름이든 0보다는 커야 되니까 R은 2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 제한된 범위는 꼭 명시해 주시고, 자,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0R이죠. 얘가 최대가 될 때 얘는 R에 관한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이고 R이 10일 때가 최대겠지. R이 10일 때 넓이는 이게 부채꼴 반지름 길이, 이게 넓이의 최대값 10이랑 100 나오지. 됐어요? 아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순서가 조금 항상 예전에 배웠던 걸 뒤에다 많이 실어 놓는데, 삼각비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을 텐데 다시 한 번만 복습만 해보고, 일단 여기는 삼각함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삼각 B라고 했으니까 왼쪽 아래에 위치한 각이 예각일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미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삼각형을 제가 임의로 잡았다. 그럼 라지 A에 마주보는 얘가 스몰 A고 라지 B에 마주보는 이쪽이 스몰 B고 C고 뭐 이렇게 되겠지. 보통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약속하는데 저는 이 각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각은 세타라고 합시다. 혹은 각 B라고 하셔도 되고. 자,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라고 여러분들 외우셨을 거예요. C분의 B. 지금 제가 적는 알파벳을 외울 필요는 없죠. 알파벳은 문제에 주어지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세 개로 삼각 B를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필기체를 배우는 세대는 아니지만 S의 필기체가 이겁니다. 이거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야. 사인 C분의 B.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의 C자가 앞글자 이렇게 되니까 C분의 A.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의 필기체는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쓰잖아, T를. 이렇게니까 A분의 B. 보통 이렇게 외우죠. 뭐 한글로 빗변분의 높이 뭐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 때는 다 이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필기체를 배웠으니까 이게 S, 사인,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이거분의 이거. 정확해야 돼. 이거 거꾸로 외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중에 이과생들은 다시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이놈의 역수도 배울 거기 때문에 기본 삼각비는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높아심에 잠깐만 머릿속에만 떠오르나 봅시다. 코사인 60도 얼마? 이거 외우시는 건 아니죠? 외우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삼각 B의 값을 물어볼 때는 구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겠죠? 구할 수 있는 게 끼케야 몇 개야? 현재 중3 때 기준으로 하면 이거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그럼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외운 적이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림만 있으면 돼. 코사인 30도면 당연히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그럼 가장 짧은 변은 1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변, 중간 변, 루트 3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걸 연장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정삼각형을 그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보통 이 상태에서 삼각비 외워버리죠 그냥.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굳이 유리화 안 하셔도 돼 고등학교 때는. 자, 그 다음에 뭐 45도는 너무 쉽지. 이건 뭐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삼각비 45도를 물어보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으면 되고 항상 삼각비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1이라고 두고 나머지 변의 길이에 비해 표현하는 거예요.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는 1분의 1, 1이지.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60도를 물어본다. 그럼 머릿속에 이 그림이 나와야지. 그냥 이 그림만 이미지화해서 나오면 됩니다. 가장 짧은 변 1, 가장 긴 변 2, 중간 변 루트 3. 이 상태에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읽어내시면 되죠. 보통 그렇게 읽어내는 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제 나이가 되더라도 절대 까먹지 않는 방법이고 그냥 생으로 도형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고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이거 외우는 거 그건 저기 국사 같은 교과목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머릿속에 이 그림이 바로 떠올리고 이 상태에서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특수각 몇 개 안 되니까. 네. 응? 세타가 라디안. 도요도 상관없어. 도요도 상관없지. 만약에 이렇게 탄젠트 6분의 파이를 물어본다. 파이에다 180도 집어넣으면 이게 탄젠트 30도죠. 탄젠트 30도면 머릿속에서 잽싸게 이 그림을 끄집어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이지. 이 과정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굉장히 빠르셔야 나중에 삼각 함수 그릴 거거든. 그때 빨리빨리 각을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각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삼각 B라는 건 변의 길이의 B가 나오는 거니까
각의 단위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것도 어쩌면 중학교 때 본 적 있을 수도 있겠다. 막 최고 난이도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는 3BC다. 일 때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의 값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뭐 어떻게 둘까? 어디를 잡을까요? 먼저 이 그림이에요. 이게 오른쪽 그림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래 나왔죠? 아래 나왔는데 어떻게 각 C는 이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 자, 각 C는 90도다. AB가 3BC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래야 BC 길이의 3배가 AB가 될 테니까 이 그림에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BC 길이의 3배가 AB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각 C가 90도면 무조건 AB는 빗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라는 게 1번. 그럼 여기 바로 표현해야죠. 몇 루트 몇 K니? 지금 2번 아니라 1번 하는 거야. 2루트 2K죠. 어떻게 알았어? 피타고라스. 자, 사인 N이 여기서 읽어. 이거분의 이거 3분의 2루트 2. K는 약분되죠. 자, 코사인 A, C 3K분의 K니까 3분의 1. 탄젠트 A 이거분의 이거니까 2루트 2. 이거 읽어내는 연습한 문제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는. 자, 됐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다음에 삼각비를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구해볼까요? 자, 제가 항상 가장 작은 변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A라고 할게.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야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가장 짧은 변, 가장 긴 변, 중간변 30도라는 특수각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까지 작성해낼 수 있고, 근데 15도는 지금 특수각이 아니죠. 15도는 지금 특수각 아닙니다. 근데 여기 몇 도니? 60도지. 여기는 몇 도니? 15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90도, 15도니까 이쪽이 75도 나와야 되죠. 근데 이쪽이 60도니까 여기 15도네.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양 끝각이 15도, 15도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 A? 이 A가 나와야겠지? 이 그림 상태 돼요? 자, 그럼 이제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분 AB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입니다. A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로 묶으면 2 플러스 루트 3이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A제곱은 묶어내고 A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고 A를 앞으로 뽑아내고 여기서 1 남고 여기서는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남겠죠.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4, 3, 1 더하면 8 플러스 2 곱하기 얘네 둘의 곱.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문제가 있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중구동 푸는 거 안 배웠네.
안 배웠는데 그냥 여기까지 구하라는 것만 구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되죠? 그러면 사인 15도. 사인 15도면 이거분의 이거죠. A, B분의 A 이렇게 되겠고, 자, 코사인 15도는 이거분의 A, B분의 요거지. 2 플러스 루트 3A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15도는 이거 분의 이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참 또 이중근호가 나왔는데 근호 안에 근호 있는 걸 이중근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2만 안으로 보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건 그냥 의구심은 가지지 맙시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특수각이 아닌 각도 구할 수 있다더라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걸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면 8이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 곱하면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걸 사실 자세히 배운 적은 없습니다. 배운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결국 근호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거 암기해야 되냐? 아니. 15도 같은 거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제 이런 도형은 많이 볼 거야. 삼각함수 활용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특수각도 이렇게 적절히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애들도 있다. 30도, 45도, 60도 이용해서 15도를 지금 구했죠. 구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해했나만 보면 유제 7-5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7-5번. 요거는 제가 끝까지